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시간을 들여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좋은 종목은 마음속에 또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보인베스먼트의 김선윤 대표 그리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김선윤 대표 늘 함께 해주고 계신데 차영주 소장님은 오늘 또 긴급하게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땜빵 전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 두 분 많이 가지고 오셨죠?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이거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두 분이 좀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그나마 조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종목을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바로 10개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윤 대표의 종목부터 볼까요? 첨보 첫 번째 종목을 시작으로 넥스트아이, 인스코비, HLB, BNK 금융지주 이렇게 5개 가져오셨고요. 차용주 소장의 픽은 네이버, NC소프트,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차 이렇게 10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이렇게 딱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색깔이 확실하네요. 차영규 소장님은 대형주 5개, 김선윤 대표님은 중소형주 5개 이렇게 확연하게 색깔이 갈리는데 그러니까 더 궁금합니다. 어떤 설명을 해주실지. 자, 시청자분들 이 10가지 종목 잘 보셨죠? 이 10가지 가운데 내가 조금 더 궁금하다거나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더 자세한 전략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유튜브 댓글로 질문 주시거나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선윤 대표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네, 첨보 보겠습니다. 첨보. 네. 원체 좀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 꾸준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죠. 2차 전지 소재 기업인데 잘 아시는 종목일 거고요. 최근에 이제 대규모 자금 유치를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0억 규모 BW 500억 규모로 해서 진행을 했고 이자는 또 없는 또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주가의 좀 방향성과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서 대규모 투자가 좀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자금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신규 공장 증설에 사용될 계획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확실한 것은 앞으로의 첨보의 성장성 자체가 분명하다는 거고 이 시점,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무너져 있지만 이 시점을 이용하셔서 매수 기회로 삼으신다면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첨보의 시총 자체가 현재 한 3조 원가량 됩니다. 근데 이 공장을 토대로 해서 매출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깔고 있기 때문에 첨보의 흐름 자체는 향후 몇 년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자산을 일부 투입하신다면은 첨보 같은 종목은 꼭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김선윤 대표의 종목으로 첨보를 주셨고요. 자, 그다음 이제 차영주 소장님의 종목을 볼 텐데 다이어트 곰님이 유튜브에서 차 소장님이 알려주신 종목 5개 가운데 벌써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겠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뭡니까? 예, 저는 지금 현재 5개 종목 중에 일부는 현재 지금 새로운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꼭 추천이라기보다는 현상을 냉정히 보자 이런 개념으로 몇 개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등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소폭 빠지고는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플랫폼 규제가 이제 현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니까요. 현 정부의 이제 규제 이슈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꺾였다라면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규제를 자율 규제로 바꾸겠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율 규제라는 것이 이제 공약이죠. 근데 정책적으로 될 때 과연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겠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플랫폼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결국 플랫폼들이 소상공인들 시장까지 잡아먹어서 우리가 카카오 택시에서 우리가 한번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격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올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규제가 왔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지지층들은 일부분 이제 플랫폼 쪽에 대한 어떤 확장세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플랫폼이 확장하게 되면 소상공인,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공약과 정책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플랫폼이 확장세를 나타낸다라고 보기엔 어렵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 플랫폼 ETF가 최근에 급락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플랫폼 업체들이 최근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플랫폼이 모든 것을 장악한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플랫폼을 여전히 접근하신다라면 그건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주가 바닥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낙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트렌드도 플랫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행할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김선윤 대표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넥스트아이인데요. 넥스트아이요? 그 회사 자체는 이제 오너 자체가 이제 중국인 분이세요. 네. 진강 회장이 오너로 있는 회사인데 화장품 전문 기업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점들이 있는데 그 한남대교하고 동호대교 사이에 보시면은 이제 선상 레스토랑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오른쪽은 이제 클럽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이제 NFT 전문 기업 아트로그라는 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가지고 NFT 사업을 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로 인한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트로그라는 곳이 좀 엔터 쪽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또 회사예요. 나름 좀 설립자분들이 좀 굉장히 인지도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형 기획사와 또 시너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면세업체 중에 소미고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업인데. 올해 초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수량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차로 1월에 18만 개 정도 들어갔었고 아마 이번 달 2월, 3월 해가지고 33만 개. 그러니까 거의 뭐 매달 해가지고 2, 30만 개씩 계속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더라도 넥스타의 매출 규모 자체가 아마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큰 폭의 증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꽤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실적이 약간 주저앉아 있지만 그래도 올해부터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최대도 바닥에서의 상승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넥스트아이 NFT 사업도 새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넥스트아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함께 봤고요.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NC소프트를 주셨네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지금 물론 뭐 엔터주나 게임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뭐 실적,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신작 게임이라든지 신작 드라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을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왜 제가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수혜주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네. 우리가 현재 지금 이제 이 업체들은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 시절에 52주 그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52 만들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프트 업계가 굉장히 업무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에 52시간을 무조건 적용하는 게 맞냐 안 맞느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것을 밀어붙였죠. 그래서 이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다라는 게 이제 업계 볼멘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거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저는 놀라운 게 어제 이제 그런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당선되자마자 52시간 풀겠다. 최저임금제 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대가 지지를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그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일단 게임 엔터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쥐었다. 그러니까 이제 52시간 무조건 할 수 있고 이제 임금도 낮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한 일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 업계는 반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가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또 NC소프트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역시 뭐 사우디 쪽에서의 지분, NC소프트 지분이 인수가 더 됐다. 이런 것도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중국 쪽에 시장에 개장을 해서 체크 좀 하고 지나갈게요. 상해 종합지수는 일단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낙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2% 넘게 급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 모두 하락폭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낙폭이 크게 나오네요. 1% 넘게, 1.8%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자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네요. 코스피가 1%까지 하락폭을 크게 키우고 있고 코스닥도 아까 0.8%대까지 상승세가 나왔는데 거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강보합권까지 일단은 조금 시장이 약해지고 있는 양상, 좀 흘러내리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쪽의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소개 바로 가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네, 인스코비인데요. 회사 자체가 최근에 많이 밀렸다가 이제 네. 좀 바닥을 확인하는 것으로 좀 체크가 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 자체가 이 자회사 아피메즈의 그 미국의 진출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온코테그 같은 경우에 암 진단 기술력 같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아피메즈에서 진행하는 그 임상 미국의 3상 승인은 난 상태에서 이번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로 인한 3상 시작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빠르게 올려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사들의 실적 개선 추이가 원체 좀 강하기 때문에 주가는 현 상태에서 더 이상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3,000원 아래에서의 매수 시그널 강하게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스코비까지 김선윤 대표의 종목 소개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GS건설입니다. 이 또한 건설주. 저는 그 윤석열 당선인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가 그렇죠. 있겠죠. 지금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 다양한 규제를 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낙선자에 비해서 이제 똑같이 이제 250만 호를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재명 낙선자 같은 경우 이제 공공개발에 집중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었고요. 네.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50만 호는 공공, 200만 호는 민간 건설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장과 같은 당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지금 잠실, 그다음에 음마아파트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재건축을 이제 허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용적률까지 이제 풀어주겠다는 게 윤석열 그 당선인의 전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저는 현실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장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장동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법정으로 들어갔으니까 제가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장동에서 놀랐던 것이 건설사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요소죠. 이제는 민간 개발이고 하나는 용적률을 풀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건설사 자율로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는 민관이 부딪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드러나서 과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법정으로 갔습니다만 이제 관이 사라지는 거죠. 민간만 된다라면 저는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느냐는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건설주 같은 경우는 막대한 이익을 구가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설주들은 역시 윤석열 당선인의 수혜주가 될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GS건설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선윤 대표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HLB인데요. HLB. 많이 소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좀 주목받아도 된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에 나왔던 소식은 리보세라님 중국 매출 관련해서 로열티가 좀 발생을 해서 네. 첫 수령한 소식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 중국에서 7년간 말기 위암 치료제로 1조 원 이상 팔린 신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긴 할 건데 사실 이게 주가를 올리기에는 크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 제가 보는 거는 그래도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나노코박스, 베트남 쪽에서 백신 포인트가 유통 등록서류 심사 중이라고 하니 이 포인트가 조만간 이슈가 되면서 주가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HLB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경우 또 수급량이 원체 좋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나오시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의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은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LB 많이 소외되어 있었고 지금 정도부터는 이제 좀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HLB까지 봤고요.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예,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네네. 이제 여러분들이 일부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동발 수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토목공사가 일단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에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수주를 따왔다는 소식은 안 들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의 업체들이 워낙 저가를 치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중국과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8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중동 붐을 일으켰었던 것들이 그때 당시에 유럽 그 건설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먹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런 시장을 이제 중국이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플랜트고 이게 상당히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시장에 강자는 유럽과 미국인데 따라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기술 경쟁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이 분야에서 가능하지 토목이 늘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주가 흐름도 견조한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상승 탄력을 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플랜트 수출은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산유국들이 과거에는 이제 원유만 팔았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정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보여진다면 추가적인 수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좋게 보고 계신 차영주 소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해외 쪽 글로벌 수주 모멘텀은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마지막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 김선윤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BNK 금융 지주인데요. 네, 금융주. 은행주 여러 은행주 있지만 그래도 나름 좀 어느 정도 그 저평가돼 있는 종목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사실 은행주도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지금 현재 시장 글로벌 시장이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부분과 뭐 미국 같은 경우도 40년의 최대치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로 인한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거고 그럼 당연히 은행 쪽에서의 순이자 마진 확대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실적 포인트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에서도 아시겠지만 대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현재 새로운 정부가 풀어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익폭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 수준 바닥에서 반등 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배당까지 올해 또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배당 매력까지 보시고 연말까지 꾸준하게 보시면서 내년 초 배당까지 받아가신다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요. 당장의 주가가 급등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모아만 가신다면은 배신하지 않을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BNK 금융주 중에 은행주 중에 하나를 소개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도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금리 인상은 뭐 피할 수 없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길게 내년에 이제 배당까지 받는 전략으로 한번 길게 끌고 가보자, 차곡차곡 모아가자라는 의견으로 BNK 금융지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0번째 종목, 차영주 소장님의 10번째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현대차인데요. 현대차요. 예, 네, 추천은 아닙니다. 네, 그럴 예. 것 같았습니다. 예, 현대차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현대차에 대한 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가 못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면 글로벌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좀 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에 또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나마 현대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친환경차 부분들인데 일본 같은 경우 이제 하이브리드로 진출을 이제 선언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집중할 때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그 전기차에 집중할 때 일본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과 전기차를 같이 가자. 근데 이제 이들도 해보니까 역시 전기차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전기차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산 전기차가 잘 안 나왔는데 이제 일본산 전기차들이 나오면 이게 또 하나의 경쟁 상대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베트남에 우리나라 삼성그룹과 같은 그룹이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돼서 굉장히 고가인데 그리고 이제 좀 보면 그 경쟁력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뭐 옛날 차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결국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그나마 확장성을 보여야 되는데 이러한 베트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신생 기업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잠재적으로 현대차에는 악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뭐 너무나 응원하고 싶지만 글로벌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이 친환경 전기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의견을 좀 주시면서 조금 잘 한번 생각은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대차까지 1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중에 두 분이 오늘 또 골라주실 탑픽 종목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은 회사에 대한 공부도 되고 너무 좋은 코너예요 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김선윤 대표님은 어떤 탑픽 종목을 골라주실 거예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좀 바닥에서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으로 첨보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첨보,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네, 맞습니다. 첨보를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차용조 소장님은? 저는 GS건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데일리에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었던 종목이고요. 여전히 바이 의견 가지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골라주신 탑픽 종목은 김선윤 대표님은 첨보, 차용조 소장님은 GS건설. 오늘 시작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해 봤습니다. 좋은 종목을 많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